자, 교재 개념으로 다시 넘어온 거고요. 225쪽입니다. 자, 지금 어떤 실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인데, 이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이거로 갈게요. 자, 어떤 실수 ABC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포물선 개형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형광펜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판별식의 부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한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데 이 교점의 위치가 모두 P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P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점보다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쪽. 맞죠? 그러면 두 교점이 모두 P보다 큰 거죠. 자,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똑같은 두 근, 중근이 P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럴 때의 모양은 어떻게 생길 수도 있는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두 근이 P보다, P라는 값보다 크다, 작다라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라는 뜻이에요. 실근이 있어야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있어야만, 어쨌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따지는 게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어떻다? 0 이상이다. 두 번째, 그럼 x가 이 p에서 이 그래프에서의 함수값 어때요? 0보다 크죠? 그쵸? 이 그래프 함수가 0보다 크잖아. 왜?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를 fx라고 한다면 자, p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어때야 돼? 그치?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또 따져줘야 되는 게 있어. 대칭축의 위치예요. 이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P보다 오른쪽에 있죠. 만약에 대칭축의 위치를 안 따지면 1번과 2번은 그래프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겨도 맞는 거야.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X축과의 이치함수 교점이 지금 P보다 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축의 위치로 P보다 더 그래프가 오른쪽에 와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축의 위치가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따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두근이보다 P보다 크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판별식,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부호, 대칭축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봐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면 자,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두 근이 만약에 P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그래프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게 지금 두 근이 P보다 모두 작은 거죠.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X축하고 만났어요. 지금 이게 바로 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 실근이 되겠죠? 알파, 베타. 근데 교점이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P보다 작아야 돼. 자, 근데 당연히 중근이어도 되죠. 서로 다른 근이라고 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따져야 되는 거. 첫 번째, 판별식은요. 자,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죠.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어때요, 지금?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작죠? 그래서 P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네를 다 만족시키는 열린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연립 부등식.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가능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근 사이에 이번에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건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건 어쨌든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두 시근이 서로 달라야 돼요. 맞죠?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얘를 fx라고 했을 때, 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반드시 두 개여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쵸? 그 교점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뭐만 따지면 되냐면, P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어때요? 0보다 작죠?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쌤, 얘는 왜 판별식 안 따지셔도 되나요? 생각해봐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포물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포물선의 한 점을 우리가 x축보다 밑으로 내리게 되면요. 이 그래프 개형상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자, 잘 봐. 이런 포물선이 있어. 근데 여기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대. 그럼 이거보다 무조건 x축은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시나요? 됐죠? 음. 자, 만약에 뭐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함수값이 0보다 작대? 그럼 이거보다 x축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x축과의 교점 몇 개야? 두 개죠. 자,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그래프가 x축과의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안 따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 함수식에다가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두근이 얘도 똑같이 써주자. y는 ax제곱. 자,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길 때 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교점이 모두 어디 사이에 있어요? p와 q 사이. 그러면 x가 p일 때가 p가 더 작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x가 q일 때가 여기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었죠.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얘는 어떤 것도 가능한 거야.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어쨌든 두 근이 있다는 건 실근이 있다는 거니까 P와 Q 사이에 있다라는 건 얘네들끼리 대소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실근이란 뜻이어서 이때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큰 걸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 P에서의 함수값과 Q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어때요? X축보다 둘 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FP가 0보다 커야 되고 FQ도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이걸 만족해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어때요? P와 Q 사이에 존재해야겠죠? 자, 대칭축은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 대칭축은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 2, 3번에 모두 만족하는 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을 따진 건데요. 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될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위로 볼록인 경우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자, 이번엔 a가 0보다 작대. 자, 이때 두 근이 p보다 작다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가능한 거를 그려볼 거야. 얘가 위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생겨주고 두근이 p보다 작다니까 x축과의 그 교점이 p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x가 p일 때가 교점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두근이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자, 중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중근일 수도 있냐면 자,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두 근이 서로 다른 근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뭐예요? 어쨌든 p보다 작다라는 대소가 비교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얘가 실근의 가지 조건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p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요? x축보다 밑에 있죠? 지금 fp가 0보다 작다. 대칭축의 위치는 어때요? 지금 대칭축의 위치도 p보다 작아요. 그러면 대칭축도 0보다 작다. 이 세 가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 부등식입니다. 연립 방정식으로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연립 부등식입니다. 연립 부등식을 이 세 가지 다 만족하는 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과 어떤 실수와의 대소관계와의 조건을 따지는 것을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25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